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어떤 갑질 논란,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런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터넷 신문에서 몇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서 이것을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기도 그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응 방안이 이거죠. 꼬리 자르기입니다. 일단 이 5급 공무원이었던 배소연 씨, 그리고 7급 비서 이 두 사람이 과잉 충성을 한 것이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래서 김혜경 씨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도덕적인 책임만 있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꼬리를 자르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 더 나가서는 이재명 후보와 또 김혜경 씨도 분리를 합니다. 이재명은 몰랐다. 이재명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기를 사가지고 간 것, 법인카드로 고기 사고, 해 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김혜경 쪽에 갔지 이재명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또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이 일에 그 법인카드 유용한 것 이런 일에 이재명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 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 배경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 기사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기사 지금 보내드리는 이 화면인데 공무원 제사 심부름은 김혜경 아닌 이재명 부탁이었다. 자, 이데일리가 오늘 그 새벽에 보도를 한 건데 뭐냐면은 지금 이 공무원들에게 이재명 후보 가족의 제사 음식을 구매해서 자택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김혜경의 부탁이 아니고 이재명의 부탁이었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가 김혜경 씨가 아닌 이재명 후보가 개인 사비로 배 전 사무관에게 제사 음식 구매를 부탁을 했으며 배 전 사무관이 다시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이다. 현금으로 구매해서 영수증은 남아있지 않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그 공무원들이 배소연 씨 외에 또 다른 공무원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이겠죠. 그렇게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서 제사 음식을 구매를 해서 자택으로 배달을 하도록 했다. 이것도 문제죠. 이재명이 직접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현금으로 구매해서 영수증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현금으로 구매를 하면 현금 영수증이 기록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왜 카드로 또 본인의 카드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굳이 했느냐. 그리고 현금으로 했으면 영수증이 남아있을 거다. 자, 그 현금 영수증 그것이라도 지금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자막에 띄워드릴 이 기사 뉴데일리 기사인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입니다. 이재명과 직접 관련된 김혜경이 이것을 김혜경에게 책임을 덮어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자 뉴데일리의 기사입니다. 뭐냐 하면 그때 그 소고기를 배달한 날이 4월 13일입니다. 작년 4월 13일인데 그 법인카드로 처음에는 그 7급 비서 개인카드로 소고기를 샀다가 정육식당에서 샀다가 그것을 다음날 점심때 가서 이 법인카드로 바꿔서 카드깡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그 소고기를 산 날이 4월 13일인데 자 4월 13일 날 비서가 김혜경 집에 소고기를 배달한 그날 자 뉴델리 기사입니다. 비서가 김혜경 집에 소고기 배달한 그날 이재명은 집에 있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했다. 그 집에 이재명이 있던 날 비서가 소고기를 사서 집으로 가져갔다. 4팩인가 안심 4팩인가 그렇죠. 자 자택을 분당구 순회동 자택으로 배달한 당일 4월 13일 이재명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 A씨가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에 다음날 법인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카드깡 수법을 썼죠. 그런데 그 법인 카드를 썼으니 기록을 남겨야죠. 회계 처리를 해야죠. 그때 경기도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수도권 광역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소고기를 구입했다. 자, 수도권 광역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을 하는데 소고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 사람인 집행 대상은 누구냐? 도정 관계자 등 4명, 도정 관계자, 경기 도정 관계자 4명이 이 수도권 광역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 수렴을 하느라고 소고기 4팩을 샀다. 자, 그러면은 이 주장, 그 회계 처리 내용대로라면은 이렇게 됩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4명이 방역 수칙을 위반을 하고 자가격리 중인 이재명 후보 집으로 찾아가서 고기를 먹으면서 업무를 봤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소고기를 사서 그 A씨가 7급 공무원 A씨가 소고기를 사서 순회동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날 4월 13일 오후 이재명은 밀접 접촉자와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다음 날 4월 14일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어제부터 이재명 도지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경기도는 13일 저녁 이재명 지사의 수행비서 1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다. 그래서 해당 수행비서의 밀접 접촉자인 이재명 지사와 도청 직원 3명을 방역 대응 매뉴얼에 따라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아서 그 다음날 자가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자, 자가격리에 들어간 그날 오후에 소고기가 이재명 집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는 회계처리 내역에 도정 관계자 4명이 비정육식당에서 수도권 광역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정육식당은 도청에서 3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청이 허위로 회계를 처리했거나 격리 중인 이재명 후보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집에서 직원 등과 소고기를 먹으면서 업무를 봤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계속 지금 이 문제,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는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잘 알겠죠. 본인은 그날 집에서 소고기 먹었다는 거 자가격리하면서. 그런데 마치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또 부인도 모르는 일이고 그냥 그 공무원들이 알아서 소고기도 사오고 법인카드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본인이 그날 그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후보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래서 그 득표에 상당히 이게 불리하게 그렇게 작용을 할 텐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 그 TV 토론에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일 날 다시 TV 토론이 잡혔죠. 이번 주 금요일에 2차 TV 토론이 잡혔는데, 자, 그런데 지난번 TV 토론 1차 TV 토론에서 는 그렇게 반등의 기회를 이재명 후보가 잡지를 못했죠. 오히려 그 TV 토론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올라갔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 보시면은 윤석열이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은 윤석열이 43.4, 이재명이 38.1. 그래서 토론 후에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 1차 토론 후에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2차 토론 11일에 있으면은 그때도 오히려 그 윤석열 후보가 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다. 자, 1차 TV 토론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변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야권 후보 단일화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를 놓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뿐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계속 좀 군침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 우리가 단일화하자. 제가 뭐 여의도 계문서를 말씀드릴 때 이 문재인 정권의 이너서클에서 아예 이재명 대신 안철수로 갈아치우려고 한다. 뭐 그런 그 일종의 흑색 선전이 그 여의도 정가에 떠돌았는데 지금은 그까지는 아니고 안철수를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이기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안철수와의 연합정부, 연립정부를 구상을 한다. 이런 그 분석 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의 분위기는 어떨까? 현역 국회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떨까?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이 좌우가 될 텐데 국민 일부가 어제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수조사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55명이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 의견을 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반수 이상이죠.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강론보다는 이 협상론, 단일화론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더 우세한 겁니다. 전체 국민의힘 의원은 105명인데 그 중에서 101명가 전화통화가 연결이 돼서 조사를 했는데 이 전수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을 했고 윤석열이 독자적으로 그냥 완주하자. 그러니까 이거 자강론이죠. 이것은 16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 그렇다고 해서 이 단일화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았다. 자, 이런 조사 결과인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지금 여론조사는 하지 않고 안철수가 담판을 해서 단일 후보를 결정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안철수를 설득을 하겠다는 것이고 설득을 하는데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설득을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그대로 가고 안철수는 국무총리도 지금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그대로 다 보장하는 뭐 일종의 뭐 책임총리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죠. 뭐 헌법에 책임총리라는 말은 없지만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보장을 하는 것이 책임총리라는 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국무총리, 그 내각, 국무위원들 임명제청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주면은 그러니까 그냥 국무총리로 앉혀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 장관들을 다 선발할 수 있는, 선출할 수 있는, 발탁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다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여론조사 없이 안철수와 담판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동아일보 보시면은 윤석열 쪽이 여론조사 없이 안철수와 담판의 무게를 두고 있다. 그것을 쾌도난마식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자, 뭔가 지금 물밑에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이 일제히 이 후보 단일화 기사를 상당히 크게 쓰고, 윤석열도 단일화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쪽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이죠. 지금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 DJP식 모델이 하나 있고, 정몽준, 노무현식 모델이 하나 있죠. DJP 모델은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서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고 김종필이 김대중 후보에게 흡수되는 상황입니다. 흡수되는 거죠. 그냥 흡수되고 본인의 지지율 당시 한 3%나 5% 정도를 가지고 DJ에 흡수가 돼서 DJ가 정권을 잡으면은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부처 장관을 갖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죠. 그리고 정몽준, 노무현은 다릅니다. 이것은 all or nothing. 딱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후보가 안 되면은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보장 없이 물러나는 이 협상이었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노무현이 단일 후보가 됐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DJP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분을 떼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지분을 떼준다는 것이 굳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이 자, 지금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다. 그래서 대통령제 폐회 같은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권한 분산도 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안철수 윤석열 후보에게 부족한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또 보충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큰 것은 이 대선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더라도 극심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쨌든 이 정계 개편이 일어나야 되면 이 중도 세력이 있는, 중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 안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공동정부의 일원으로 참여를 한다면은. 자, 그런 그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후보 모두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냐. 그래서 조건을 놓고 벌이는 실무 협상은 무의미하다. 실무 협상은 하지 말자. 서로 오고 가고. 두 사람이 그냥 딱 만나서 단판을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는 안철수에게 책임 총리 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후보 등록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이 1차 마지노선. 그리고 그때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 들어가면 아마 돈이 투입되고 인원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물러서기가 어렵죠. 한쪽이 물러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1차는 D-23일인 후보 등록일인데 2차 또 데드라인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전에, 그렇게 되면은 투표 용지 안에 사퇴 후보, 이 안철수가 사퇴하든 윤석열이 사퇴하든 가령 안철수가 사퇴하면은 거기에 기표란에 사퇴 이렇게 표시가 돼서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지죠. 그런데 3차 데드라인은 D-6일입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개시일이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은 사퇴한 후보에 대해서는 투표소에, 그 투표용지에는 그대로 이름이 나오고 투표소에 이 후보는 사퇴했다. 이렇게 안내문을 붙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이 마지노선이 있는데 가급적 1차 다음 주 초에 끝내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당히 서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계일보 보시면은 여론조사 아닌 후보 간 단판, 윤안, 제2 DJP 연합 부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의 DJP 연합,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죠. 정몽준, 노무현이 짧은 기간 물리적으로 합쳤다가 성보가 나서 흩어졌다고 하면은 이 DJP 연합은 화학적 결합입니다. DJP 연합은 나중에 뭐 공동정부가 깨지기 전에 한 3년을 화학적 결합해서 같은 공동정부를 이끌고 갔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안철수도 제2의 DJP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급하니까 통합정부론을 내세웁니다. 이 뭐 자원, 인재를 총동원해야 된다. 이래서 탈진영 통합정부, 자, 이것을 이재명이 갑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러니까 박스권 지지율 돌파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김종인 만나고 또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 만나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만날 예정이고, 그래서 중도 보수 쪽에 계속 노크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탈진영 통합정부 구상인데, 자, 중앙일보 사면 보시면은 여당에서는 통합정부론을 지금 꺼내고 있는데, 여당 안에서 이재명이 안철수와 김동연을 겨냥해서 통합정부론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 자, 안철수 쪽에도 지금 손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이야 얼마 전에 이재명과 둘이서 둘만의 토론회를 하면서 사실상 뭐 나중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고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 김동연은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당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 구상이 결국은 안철수와 김동연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다만 뭐 아직 그 물밑 논의가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정부에 필요한 모든 인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일각에서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그 책임 총리제를 직접 거론을 했는데, 이것이 안철수 후보와 접점이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자, 이런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금 그 최대 변수 안철수를 놓고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양상인데, 뭐 안철수 후보는 그전에는 문재인 이 대통령과 그때 뭐 후보 단일화를 하기도 했고 당도 같이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이미 보수 진영으로 지금 편입이 된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안철수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통합정부를 명분으로 손을 잡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그 부분은 별로 가능성이 없는 대목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이 판단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6월 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